자, 인생 2막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근데 쉬운 일이 아니죠. 이 공부라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했지만 그렇게 녹록치 않은 거죠.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시대입니다, 이제는. 왜? 정보가 무수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또 인생 2막에 가서는 누군가의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 남들보다 뭔가 앞선, 남들보다 뭔가 높은 지식을 갖지 않으면 그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도 뭐 동료들이나 아니면 어린 후배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공부해야 돼.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.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습니다. 아니, 애 키우기도 힘든데 애들 교육비가 얼마인데 내가 교육을 해? 돈도 없어. 바쁘잖아. 바쁜데 무슨 어떤 직장 생활을 해, 공부를 해 라고 한단 말이죠. 그래도 해야 됩니다. 해야 됩니다.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도 이렇게 가끔씩 공부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래도 몇 천만 원을 내 공부, 자격증 공부, 그 다음에 학위 공부에 쏟아 넣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그게 그때는 너무 아까워 이렇게 했지만 지금 와서는 그때 내가 그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. 버크 해지스라는 분이 이러한 우화를 하나 했다는데, 이건 뭐냐면 파이프라인과 물동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어떤 동네에 이 물동이로 물을 날라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10동이씩을 하루에 길러서 돈을 번다고 해요. 그런데 한 사람은 7동이밖에 안 나르고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하냐면 이렇게 수로를 파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? 야, 너 지금 무슨 딴짓 하고 있어? 돈 벌어야지. 물동이 날라서 많은 것을 돈을 벌어야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? 라고 했어요. 그 사람은 묵묵히 수로를 파갑니다.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힘이 없어지고 노쇠해서 이제는 물을 길러 나를 수 있는 힘이 없어졌어요. 근데 그 사람, 수로를 팠던 사람은 그냥 그걸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옛날에 물동이를 날랐을 때보다 더욱더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거죠. 자, 내가 현재 일하는 것에서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차근차근 해 나가지 않으면 이러한 우화에서 보는 것 같이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. 자, 핑계는 핑계일 뿐입니다. 그렇죠? 뭐 돈도 없고 회사 일도 바쁘고 시간도 없고 하지만 주역에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. 궁죽변 변죽통, 통죽구. 궁하면은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죠. 이런 건 다 있어요, 누구한테나.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도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뭐 자격증이라든지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시간이 없다고요?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. 자, 저는 자격증 공부를 할 때 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. 정말 오랜 시간이었죠. 근데 4년이라는 시간도 아침, 저녁, 주말, 그 시간은 오로지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. 그래서 시간을 내려고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첫 버스를 탑니다. 저는 버스를 타고 가면 회사에 한 6시 정도 도착합니다. 출근 시간 9시 전에 한 3시간이 있죠. 그러면 빈 회의실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낮잠을 잡니다. 왜? 시간이 부족하니까.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을 퇴근하면 다시 도서관으로 갑니다. 그래서 12시, 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. 이런 생활을 한 4년을 했어요.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.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있지 않았으면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.
주말은 공부할 때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. 자, 주말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. 왜냐하면 회사를 안 가도 되니까요. 그래서 이때 열심히만 하면 평일에 조금만 못하더라도 충분히 그 공부의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말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. 자, 여러분들 40, 50대 직장인분들,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다 커셨잖아요. 애들이 놀아달라고 안 하잖아요. 집에서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시간에 이제는 도서관으로 가셔야 됩니다. 공부할 게 없다 그래도 도서관을 가셔서 책을 꺼내서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그것도 하나의 큰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공부는 어떻게 하냐? 자, 공부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하고 다르게 해야 됩니다. 나이가 들었잖아요. 그래서 방법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. 저는 공부할 때 개념부터 정확하게 하려고 했어요. 저도 예전에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막 외웠죠. 뭔가를. 자격증 공부를 하려면 뭔가 외워야 되잖아요. 근데 금방 잃어버려요. 나이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. 나이는 못 속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암기보다는 그게 왜 그렇게 나왔을까라는 그러한 개념 이런 거를 자꾸 이해하려고 했어요.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부터 정확하게 했습니다. 그랬더니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부하는 방법도 조금 바뀌어 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너무 세밀하게 공부하기보다는 큰 줄기를 공부하셔야 돼요.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떠한 중간고사, 기말고사, 어떠한 협소한 데에서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자격증 공부라든지 학위 공부를 할 때는 큰 관점에서 공부를 하거든요. 큰 스트림 관점에서. 그렇기 때문에 큰 줄기를 파악하는 것,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.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학습한 내용을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회사에서 어떠한 보고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공부를 쫙 해서 그런 것들을 상사분들이나 동료들한테 이렇게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본다.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, 직장을 다니면서 나이가 들었으면서 그럼에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실천 지침에 대해서 제가 몸소 경험했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제 책과 공부는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갖고 가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인생 2막에 대해서 뭔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.